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주식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영세한 변두리 어떤 그런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 카페란 이런 데를 빌려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다른 예약자분과 이래 조금 겹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잠깐 끊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1부에서 엔비디아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반도체라는 건요, 붙이면 있죠. 뭐 호황기가 있고 세부가 있고 이래 파동은 그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 성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 봤어요? 전자제품 성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 봤나요? 자동차 성능이 점점 나빠지는 거 봤나요? 세상 모든 IT 기기는요, 점점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비례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반도체죠.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시적인 어떤 불황, 호황을 반복을 하지만 결국은 시간에 비례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끝없이 봐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반도체를 생각하면 항상 황해 법칙이라는 게 먼저 생각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이끈 1세대, 그죠? 1세대 멤버죠. 항창규라는 분이 만들어낸 황해 법칙. 이게 항상 반도체를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이분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해 법칙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그죠? 컴퓨터 세대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컴퓨터에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시대 같아요. AI, 인공지능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시장이 얼마만큼 팽창할지 커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커질 거다고는, 그죠? 예상할 수 있죠. 근데 막연히, 언젠가는 커지겠지. 그지? 안 그래?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타이밍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내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을 쳐다보고 힌트를 얻는 거죠. 우리나라가 2월 달에 반도체가, 그죠?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수출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저효과다. 그 앞에 너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저현상이다. 그래 이야기해요. 기저현상인지 아닌지 그거는 또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TSMC가요, 얘네들은, 그죠? 중국, 대만 항상 어떤 트러블 메이커죠. 문제가 생기니까 TSMC도 뭐 자이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잃어버린 이 반도체라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TSMC한테 끝없이 구애를 하고, 너가 내는 만큼 우리도 절반 보탤 테니까 일본에다가 공장을 지어다오. TSMC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마당에 어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본에다 공장을 지었죠. 일본 구마모토. 그런데 일본의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으로 엄청나게 예상보다, 그죠? 한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반도체 공장을 다 지었어요. TSMC는 구마모토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라피더스라고 들어봤나요? 라피더스는 일본의 대기업
연합, 일본의 대기업 연합이 돈을 출자해서 만든 반도체 기업이에요. 라피드스. 얘네들이요, 2027년까지 2나노 제품을 만들어내겠다 하고 지금 간열차게 시작을 했어요. 무섭죠?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엔저, 지금 그죠? 엔저가 지속되죠. 이 엔저의 어떤 경쟁력을 앞세워서 일본이 엄청나게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경제라는 게. 그렇다 보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마주치는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이런 부분은 그죠? 조금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나마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도 엄청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쟁이 돼요. 일본의 엔저 기저 효과를 안고 가도 그래도 해볼만 하다 싶을 만큼 우리나라 자동차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그 속에는 자동차 부품의 발전, 그죠? IT,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이 뒷받침해 줬기 때문이겠죠. 일본하고 뭐 자동차나 이런 거는 일본하고 경쟁 업체에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틀리죠. 반도체는 그동안은요, 일본이 잘하는 거는 소부장이죠. 우리가 잘하는 거는 메모리고. 그러니까 서로가 각각의 역할이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공정 공생 관계가 유지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라피드스라는 대기업 연합의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우선은 일본 먼저 우선이겠죠. 소부장 부분에서. 그러면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제는 급박해졌다. 이러다가 소부장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의 공급을 못 받아서 또 밀릴 수도 있다. 도태될 수도 있다. 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은 일본에 있는 라피드스나 TSMC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또 우리나라 국내 업체의 소부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확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텔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에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왜?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가야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경쟁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시장이 작으면 서로가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서 이긴 자가, 승자가 살아남고 패자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한 동네에 피자 가게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손님은 하루에 10명이야. 그러면 그 피자 하나를 팔기 위해서 서로가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새로운 상권이 생겨가지고 하루 지나가는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계속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루 처음도록 피자를 만들어서 팔아도 다 공급이 안 돼요. 그만큼 서로가 돈을 잘 벌어. 그러면 이 2기업이 서로 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판촉 홍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들어오는 물량도 감당 못 하는데 이런 시대가 오면 어찌 보면요, AI 시대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샘 알트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AI의 발전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드웨어다. 하드웨어의 확보가 심각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이게 왜 당연시 안 될까요? 우리 챗GPT 텍스트,
그죠? 뭔가를 검색하고 막 이라고 했을 때 쇼킹했죠. 와, 이게 가능해? 정말 똑똑하다 한 게 언제 이야기죠? 불과 1년 전 이야기예요. 1년 전에, 그죠? 인공지능이란 게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 알파고가 세상에 나오고 그때도 쇼킹했는데 이후에 챗GPT의 텍스트는 전혀 다른 세상, 외계 기술이다. 샘 알트만은 외계인이다. 그 소리가 나온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뭘 했죠? 소라, 영상. 제가 시간 나시는 분은 그 소라, 영상, 그 올라온 걸 한 번씩 다 보시라 그랬죠. 어떤 세상이 오고 있는지 쇼킹해요. 깜짝 놀라죠. 죄송합니다. 흥분을 해가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네.